각하, 4대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재춘 부장은 부임하자마자 3월 2일자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곧바로 증권 파동과 관련되었던 윤웅상, 이창규 등과 함께 석정선, 강성원, 정지원 등 중정 임원들을 구속하였다. 이어서 당시 유원식 전 최고회 재경위원장, 천병규 전 재무부 장관, 중정의 이영근 차장보, 농협중앙회 부회장 권병호, 증권거래소 이사장 서재식과 이사 4명 등 13명을 추가로 구속해야 한다고 문건을 꺼내 놓았다. 중정 요원들은 워커힐 호텔건 및 새나라 자동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몇 명을 더 구속할 예정이라고 내 눈치를 살폈다. 의혹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자 모두를 구속하거나 입건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철저하게 조사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겁니다. 중정이 하는 일 중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일들이 많아요. 정보부 일을 일반 부정부패처럼 다뤄서는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것들은 법 테두리를 넘어서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다루게 되면 정보부 자체가 필요 없어져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 4대 의혹 사건은 정보부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공화당 창당과 관련해서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조사하여 더 이상 이런 비리가 중정 이름으로 저질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의 결연한 의지가 든든하면서도 자칫 양날의 칼을 휘두르는 게 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다. 사실은 오늘 보고드릴 일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바 있는 쿠데타 음모 건입니다. 설마 했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을 듣고 기가 찼다. 혁명 당시부터 우리에게 적대적이었던 일부 군 장교들과 함께 최근에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나선 김동아, 유원식에 더해서 김윤근, 박이만까지도 연루되어 있다는 보고였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사건의 내막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초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 본격적인 정치 자유화를 앞두고 물밑에서 서서히 정치 활동이 일어날 즈음에 종로 태화관에서 이규광 이전 헌병감, 정진, 이종태 전 방첩대장이 만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현 최고회의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으면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군사 쿠데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모의를 시작하였다. 3인이 동지포섭과 함께 이종태가 계획을 세우고 이규광은 거사 자금을 준비하기로 하고 정진은 군동원 문제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12월 13일에는 정진의 집에 다시 모여 추진 계획을 재점검하고 정진은 자기 부하였던 사단 23연대장 한민석 대령과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 박준호 대령을 포섭하기로 하였다. 이종태는 같이 근무했던 방원철과 부하였던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작전처장 김명환 대령을 접선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21일 저녁에는 정진의 집에 다시 모여 이규광이 남한산성 밑에 있는 육군 서울교도소 제소자를 거사에 동원할 것을 제의하였지만 정진은 명분이 없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새해에 들어서고 정치 활동이 자유화되자 이규광은 좀 더 적극적으로 동지 규합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박이망 건설부장관실로 찾아갔다. 이규광은 박 장관에게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던 거사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동참과 함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최고회의나 중정, 검찰로 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둘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어느 순간에 박이망은 쿠데타 모의의 중심 인물이 되어갔고 김재춘 중 부장이 4대 의혹 사건을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군대를 동원하여 최고회의를 점령할 행동방안까지 함께하게 되었다. 1월 중순경 박 병권 장관 중심으로 혁명공약강행실천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최고회의와 박정희, 김종필을 몰아세우기로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이규광, 양한섭, 이종태, 김명환, 정진 등은 더욱 적극적으로 포섭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갔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박준호 대령에게 육사생도 동원을 촉구하고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이종환 중령, 제11고사포 여단 김병철 중령, 국방부의 강계삼 대령 등을 포섭 대상으로 하여 접촉을 시도하였다.